할머니, 빨리. 아이고, 우리 미호는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할머니, 나도 새 옷 입고 가야 해. 길에 선물 준대. 이래, 미호는 이 옷 입고 철환이는 이거 입어. 할머니가 깨끗하게 손질했네.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려고? 철환이도 선물이 기대가 되는구나. 우리 미호가 너희 반에서 제일 깨끗하고 예쁠 게다. 정말? 오빠, 나 어때? 내가 보기에도 그만하면 수용소 안에서는 미호가 제일 깨끗할 것 같았다. 평양서 살 때는 나와 미호가 입고 있는 옷이 학교에서건 동네에서건 제일 좋았다. 모든 것이 다 일본에서 가지고 왔든지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보내준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는 어릴 적부터 일본제 장난감도 많았다. 그것은 북한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동네 아이들이나 학급 친구들은 모두 그것을 신기해하며 한 번만 만져보자고 조르기도 하였다. 할머니도 빨리 와야 돼. 부모님하고 같이 와야 선물 준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 할미 시간 맞춰 갈 테니까 걱정 마. 정말로 무슨 선물을 줄까? 저렇게 좋을까? 무슨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지 원. 할머니, 빨리 와야 돼. 나 먼저 간다. 그날 아침 우리는 조금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2월이라도 요독 수용소는 여전히 춥다. 운동장에 인민학교 학생을 모두 모아놓고 교장은 일장 훈시를 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지도자 동지의 생신날 모든 인민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인민학교 어린이들한테는 선물을 주셨다. 너희는 모두 죄인의 자식들이긴 하지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정으로 너희들이 투철한 혁명 정신을 길러 자랑스럽고 떳떳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인민이 되라는 사려 깊은 배려인 것이다. 상투적인 교장의 훈시가 끝나고 나자 선물 수여식이 있었다. 선물 수여식은 따로 일반 회관에서 거행되었다. 부모와 아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관리소 초급 방비서가 김정일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너희들 부모들이 당과 국가 앞에 비록 엄중한 과오를 범한 중죄인이긴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만은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셨다. 인민학교 학생들은 조금도 부모를 닮지 말고 부모의 죄 때문에 같이 수용소에 수감됐지만 더 씩씩하게 혁명화를 다그치는 것으로 부모의 죄값을 치르며 훌륭한 국가의 일꾼이 되라고 특별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중앙의 인민학교 아이들과 똑같은 선물을 내리신 것이다. 아이들은 그 선물 때문에 길고 지겨운 사설에도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늘 듣는 그 소리가 지긋지긋한 표정이었다. 드디어 선물 수여식. 자, 부모와 아이가 손을 잡고 나오시오. 자, 친애하는 김정일 지도자 동지께서 내리시는 특별 선물. 자, 사탕 한 봉지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어허. 부모들은 좀 더 감격스럽게 선물을 받으시오. 예? 감격스럽게 선물을 받으란 말이오. 그래야 자신의 과오를 씻을 수가 있어.
눈물을 흘리쇼. 아, 예. 그 말에 정말 어떤 부모는 눈물을 찔끔거렸다. 진짜 감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 눈물이라도 흘려서 신임을 받으려는 것인지 또는 짐승만도 못한 지금의 생활과 비참한 심정에 기가 차서 나오는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할머니도 미호와 같이 나가 사탕 한 봉지를 받으셨다. 자, 친애하는 김정일 지도자 동지께서 내리시는 특별 선물 사탕 한 봉지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지도 않았고 감격한 표정도 짓지 않으셨다. 인민학교 아이들 차례가 다 끝나자 중학생인 우리는 불려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사탕 수여식은 이것으로 끝이다. 우리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멍해지고 말았다. 아무리 중학생이라고 해도 겨우 11살, 12살인 것이다. 할머니는 잔뜩 화가 나셨다. 그까지 사탕 한 봉지 주면서 할머니는 자존심이 몹시 상하셨던 모양이었다. 사탕이야 어찌 되었건 오늘 하루는 작업을 하지 않고 쉰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작업이 없는 대신 아이들은 학교 회관에 모여야 했고 어른들은 큰 회관에 따로 모여야 했다. 김정일 생일맞이 집중 강연이 있었던 것이다. 강연 내용은 대개 김정일 탄생의 성스러움과 김정일의 고매한 덕성을 역설하는 것과 김정일의 탁월한 혁명 정신에 대한 것이었다. 어른들은 이날이 피곤을 푸는 날인 듯 모두 앉아서 졸고 있었다. 졸다가 보위원에게 잘못 걸리면 영락없이 끌려나가서 실컷 구타를 당하고 김정일 생일 축사를 암송하기도 했다. 야, 이 갓나 새끼야!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졸고 자빠졌어? 혁명 정신이 대갈통에서 빠져나갔으니 그따위로 놀고 있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급반은 김정일 연구판을 만들어 놓고 김정일이 한 말들을 연구하고 암송한다. 나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용은 다 같은 거지만 해마다 행사는 조금씩 달랐다. 어느 해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어린 시절 따라 배우자라는 것이 있었다. 김정일이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략과 영민함을 보였으니 투철했던 혁명 정신을 따라 배우자는 것이었다. 또 어느 때는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것은 김정일의 혁명 역사, 덕성, 실기를 노래와 시에 담아 예술 공연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며칠씩 집에도 못 가고 남아서 그것을 연습하고 준비하였다. 작업을 안 한다는 것만 빼놓고는 정신적으로 들들 볶이는 괴로운 날이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의 생일날이다. 김정일 생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얼마 후 김일성 생일이 다가온다. 김일성 생일을 맞는 준비는 일찍부터 시작된다. 김일성 생일은 4월 15일인데 그 2달 전부터 김일성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수용소에는 충성의 사금 캐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요독군의 강상류에는 옛날에 금을 캐다가 폐광을 시킨 금광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강가에 사금이 있었다. 이 사금을 캐어 김일성 생일에 충성의 표시로 바친다는 것이었다. 우리 학급은 다른 반 아이들과 함께 강가로 나갔다. 아, 충성의 사금 캐기 하려면 들부터 만들라우. 너는 틀만 듣지도 않아?
기럼 매년 하던 거인데 뭐. 어떻게 만드는 거네? 저 먼저 나무를 길게 잘라서 틀을 짜고. 너는 정말 못하는 거였구나, 야. 암송은 못하잖네. 이제 틀이 정해지면 거기 쫓긴 나무 좀 달라. 이거 이 가늘게 쪼갠 나무 말이네. 그래. 자, 나무를 위아래로 이렇게 엮는 게야. 자, 여기에 흰 천을 깔고 됐다. 이 수채를 물살이 있는 곳에 두면 되는 게야. 이때 그 수채가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부서지지 않게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많이 잘라서 엮어 받쳐 놓아야만 한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큰 바위와 자갈을 들추고 고운 모래를 골라 수채의 흰 천 위에 부어놓는다. 그렇게 해두면 가벼운 것은 물살에 씻겨 내려가고 수채 위에는 무거운 것만 남아있게 된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채를 들추고 나무 함지에 퍼놓은 다음 조심스럽게 이인다. 같은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엔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사금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금을 캐는데 6명이 한 주가 되어 하루에 0.5g씩 캐는 것이 책임량이다. 자, 부당 책임량은 0.5g이야. 아니,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죽는 날인 줄 알아. 만약에 사금을 훔치거나 입에 물고 집으로 가는 새끼가 있으면 강제 노동은 물론 대갈통이 부서지도록 맞을 것이야. 너가 그때 아니? 그 사금을 훔치는 사람이 어딜까? 0.5g을 채우려면 얼마나 해야 하는 기야? 야, 다들 서로 노르자야. 어쨌든 어떤 엄벌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사금 캐기는 강냉이 심기 작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때는 온종일 모래를 퍼서 채에 받쳐놓아도 사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 또 어쩌다 운이 좋으면 한 번 채질을 할 때마다 고추 씨알 만한 금이 0.5에서 0.7g씩 나올 때도 있었다. 책임량인 0.5g보다 더 나올 땐 우리도 신이 났다. 반대로 책임량을 못하면 게으름을 피웠다고 학교로 돌아가서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했다. 책임량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모래를 퍼냈다. 그러다 보면 모래 위에 있던 큰 돌들이 무너져 내리는 수도 있었고 그 때문에 그 돌에 깔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 돌을 옮기면 모래가 많이 나올 게야. 알았어. 이 돌을 옮기면 되지. 돌이 커서 다 같이 움직여야 돼. 자, 하나, 둘, 셋 하면 힘을 주는 게야. 자, 하나, 둘, 셋. 다리가 깔렸어. 돌이 무거워서 지겨지지가 않아. 중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12~1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은 그다지 기운이 세지 않았다. 칼슘이 부족한 채 깡말라서 뼈만 앙상한 다리는 큰 돌에 깔리면 그대로 부러져 버렸다. 우리 조에서도 한 아이가 돌에 깔려 발목이 으스러졌다. 그때는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 사고로 그날은 책임량을 다하지 못하였다. 또 다친 아이까지 교대로 업고 내려오느라 우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그런데 뭐야? 돌에 깔려서 그만. 이 병신 같은 갓나 새끼들!
책임 양도 아야고 그냥 내려와. 차라리 돌에 깔려 죽지. 겨우 발목만 다쳤네. 사금 캐기는 4월 14일 김일성 생일 첫날까지 계속되었다. 사금 캐기가 끝나고 나면 김일성 생일 축하잔치 연습이 있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뜻깊고 기쁜 탄신일을 위한 준비다. 드디어 생일인 4월 15일. 식은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식이 끝나고 나면 선물 수여식이란 것이 있었다. 내가 수용소에 들어간 두 번째 해에는 특별히 중앙의 학생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교복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이번에도 또다시 혁명화 구역의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선물을 주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작업이 없는 대신 이렇게 잔소리를 듣는구나. 진부 모두 헤아리지 못할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은정, 깊은 사랑을 내려주신 것이다. 얼마나 피곤하면 서서 자네. 그래, 들키지만 말라. 그러니 수용소 내의 모든 사람들은 김일성 생일도 김정일 생일처럼 작업이 없는 대신 이렇게 잔소리를 듣는 것은 매한 가지이다. 그 시간을 당연히 휴식 시간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수용소 사람들이다. 숙달이 되다 보면 아무리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위원에게 들키지 않게 잠을 잘 수 있게 된다. 어쨌든 모처럼 받은 교복은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 투박하고 거친 테트론 천으로 만든 것이긴 했지만 매일 누더기만 입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새 옷이라 좋았다. 아유, 이 옷이 이번에 받은 새 옷이네. 예, 할머니. 그런데 좀 커요. 크면 어떻게 입어? 줄여 입나? 그건 괜찮아. 조금 줄여 입으면 되지. 맞아요, 할머니. 어떤 상급생은 작아서 막 울었어요. 그래. 몇 년 만에 받은 교복인데 안 맞으면 그럴만하지. 작으면 바꿔달라 기르면 되잖아. 미호는 여기가 어딘지 잊었냐? 여기선 불평이나 바꿔달라는 건 안 돼. 그렇구나. 그래. 여기선 사람의 체격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지. 그래. 여기는 수용소잖네.